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ITS, 인텔리전스 트랜스퍼 시스템, 지능화된 교통정보 시스템이 되겠죠. 기출 내용을 보면 다음 중 ITS형 할당 주파수 대역이 아닌 것은, 이것도 좀 되게 풀기가 어려운 건데요. 여기 5.85더 5.925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LTE VTX, 여기 보호대역, 웨이브까지 대역이 되겠습니다. 5.795, 5.85, 5.83보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5.125는 이쪽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쪽지게 가입하면 DSRC에서 데디케이트 CO 레인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지능형 교통시스템에서 통행료, 자동 지불, 주차장 관리, 물류 배송 등에 대해서 활용되는 단거리 통신망 기술이다. 웨이브는 ITS 중에서 차량 간의 통신, V2V, 비어클 투 비어클 또는 차량 간의 인프라 간의 기술인데요. DSRC는 예전에 우리가 톨게이트가 이렇게 통과할 때 쓰는 기술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웨이브로 발전되고, 웨이브가 다시 LTE, VTX 이런 걸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센터가 있고, 이런 뿔대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있으면은 이렇게 비어클 투 휴먼 또는 비어클 투 비어클 또는 비어클 투 여기 센터 또는 비어클 투 인프라에서 V2I, V2V, V2C, V2H가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지능형 교통 체계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해서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는 교통체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ITS를 도입하면 교통 흐름이라든지 혼잡 개선, 안정성 향상 등 교통 접근성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ITS 애플리케이션은 예로 적응형 교통 시스템, 전자 요금 징수, 우리가 톨게이트에서 자동 징수되는 거, 첨단 여행자 정보 시스템,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등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는 교통의 안전,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고급 운영 프로그램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통 인프라, 차량 및 운영 개선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량과 차량 간의 충돌이라든지 고장 또는 작업권을 알리고요. 차량과 인프라 간의 실시간 교통정보라든지 낙하물이라든지 노면 기상 상태를 이렇게 공유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CITS, 코퍼레이티브 ITS라고 해서 이렇게 긴급 차량 간이라든지 인프라 간 또는 단말 간에 서로 간에 협력하는 협력 통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데이터의 취득, 정보 전달, 정보 활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차 내 단말기를 통해서 안전 정보를 표출하고 단말 장치 또는 CIT 센터에 가공한 정보를 자율주행 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ITS의 기술을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ITS 기술은 이렇게 보면은 루프, 여기 이렇게 루프 케이블이 이렇게 광 케이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속도를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서 과속하는 차를 판단하거나 교통 단속이라든지 전방 사고 즉시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CITS는 코퍼레이티브이기 때문에 여기 V2V 또는 V2I 또는 V2C라든지 V2H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로 및 차량 간의 통신 정보를 판단하고 차량 위치 기반의 안전성 정보라든지 사전 대응이라든지 사전 예방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빨리 어떻게 보면 통신이 되려면은 저지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최근에 5G에서 이제 6G에서 계속 요구하는 여기 초정밀, 초저지연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1번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서비스를 위해 차량 안에 탑재하는 게 우리가 OBE라고 해서 온보드 이큐먼트와 노변 기지국, 로드사이드라 해서 RSE, 로드사이드 이큐먼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통신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 HFC는 우리가 케이블 TV 쪽에서 쓰는 기술이고요. 케이블 TV 쪽에서 쓰는 파이버랑 동축 케이블이랑 혼합해서 쓰는 거죠. DSRC에서 데디케이트 쇼 레인지에서 우리가 초기 기술이고요. 요게 이제 웨이브로 발전하기 때문에 웨이브가 나오면 웨이브가 또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SRC가 되는 거고요. 와이파이는 집에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FTTC는 파이버 투 더 큐브로 해서 특정 지역까지의 광 케이블에 대한 연결되겠습니다.
문제 2번 지능형 교통체계 ITS 중에서 차량 간의 통신 기술 V2C, V2V,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 기술 V2I에 활용되는 기술은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웨이브가 핵심이죠. 와이브로는 옛날에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거고 802.11S. 네, 이거는 무선 메쉬 기술이 됩니다. 무선 메쉬. 무선 메쉬에서 무선이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으면은 노드가 이렇게 끊어져도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셀프 힐링이라든지 그 자체 복구하는 거라든지 셀프 포밍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요 802.11S를 골라야 되는 거고 802.11R은 요거는 이제 레일이잖아요. 우리가 철도에서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긴 1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DSRC도 같이 함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 중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 토이노 자동 지불 시스템, 주차장 관리, 물류 배송 관리, 주유 요금 지불 등에 활용되는 단거리 통신 기술, 단거리잖아요. 그래서 DSRC로 잡으셔야 됩니다. 뇌는 로컬이고 GPS는 위성 통신 기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DSRC, 데디케이트 숏 레인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차량 통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해진 규약으로 양방향 단거리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의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지능형 교통체계랑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땡땡 등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과학화 자동화, 지능화 자동화인데요. 지능화냐 과학화냐가 핵심인데 요건 좀 헷갈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해서 전자 제어로 통신을 하고 이거를 과학화 자동화하는 부분에서 정답을 2번으로 잡으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주차관리 시스템의 구축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인으로 운영되겠죠. 주차가는 구역에 대해서 표시가 돼야 되는 거고 차량 번호 인식이라든지 에러율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차량 정보는 우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방하지 말고 폐쇄형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으로 관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6번 다음은 ITS 서비스 중 무엇에 대한 서비스인가 해서 도로상에서 차량 특성, 속도 등 교통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관리에 최적 신호체계를 구현해서 여행시간 등 교통사고 과학 및 과속 단속 등 업무 자동화를 구현한다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ATMS, 어드밴스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해서 지능화된 트래픽 관리 시스템, ATIS는 뭐 트래블, 여행자, 비어클 하이웨이, 여기 보면은 퍼블릭 트랜스포인데요. 좀 헷갈릴 수 있죠. 어드밴스 트래픽 매니지먼트에서 ATMS로 갑니다. ATMS 여기 참조하시고요. 문제 7번 다음 중 주차관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단지 입출력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단지가 우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차량을 번호판을 감지하고 이게 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차량 번호를 인식해야 되고 여기 앞에 차량 자동 차단기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주차권에 대한 그 발권기도 있어야 되는데 주차관리 서버는 이렇게 리모트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요 앞에 있지 않죠. 리모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출입구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기술이라기보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제 통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원래 그 자율주행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제 DSRC라는 기술이 있었고, 이게 이제 웨이브라는 기술로, 웨이브라는 기술로 진화해서, 나중에 그 4G가 나오면서, LTE V2X에 대해서, 현재 그 5G 기반의 인발브드 V2X 기술을 발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거부터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그 DSRC는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어떤 그 톨게이트 있었잖아요. 톨게이트에서 이제 하이패스용으로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쪽에 대해서 이제 통신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발전돼서 나온 게 이제 와이어리스 억세스 비어클 인바이먼트.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억세스 비어클 인바이먼트라고 해서 그 전에 DSRC는 이제 900MHz 대역에서 사용하던 기술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5.9GHz 대역으로 해서 좀 올린 거죠. 그러니까 대역이 그 전보다 대역이 좀 늘어났죠.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속도가 좀 더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예전에는 이제 속도를 이제 많이 줄였어야 되는데 30km/h 정도, 예를 들어서 50km/h 정도까지 외부 기술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게 와이파이 기반의 기술이다 보니까 좀 더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 증가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케어가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LTE, 말 그대로 롱텀 에볼레이션 V2X라 해서 V2X라는 거는 여기서 X라는 얘기하면 V2V가 될 수도 있고 V2I가 될 수도 있고 V2N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vehicle to vehicle, VEHICLE. 그 다음에 vehicle to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그 다음에 vehicle to nomadic. 그래서 뭐 차 내망, 차 안에서 뭐 각종 통신 어떤 그 제어 장치라든지 뭐 사람하고 또는 각종 장치들끼리 이제 통신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유발보드 V2X라고 해서 이제 5G 기반으로 해서 초고속, 초저지형, 그 다음에 뭐 대용량,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5G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V2X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DSRC라든지 웨이브라든지 LTE V2X까지는 그 기반이 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액세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간에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도로면은 도로 옆 길에 이렇게 광케이블이나 그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관제센터가 별도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관제센터에서 각 도로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CCTV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과속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안에서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동차가 달린다는 거죠. 자동차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통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V2V가 되는 거고, 자동차와 인프라 간에 해주는 거, 이게 이제 V2I가 되는 거고, 자동차 내에서 통신을 지원하는 거, V2N이 되는 거고, 누메릭. 그 다음에 자동차와 사람 간에도 해주는 거, V2 퍼스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V2X라 그러죠. 그래서 뭐 센터까지 하면 이제 V2C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기반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DSRC 정도까지도 이제 시험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웨이브도 지금 간혹 나오지만 이거 웨이브까지 정리하기도 뭐하고, 이 암기하기도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OSI 7레이어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뭐 10번만 쓰면 되는데, 세션 레이어,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이제 OSI 7 레이어가 있는 거죠. OSI 7 레이어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계층 정도에서 이제 DSRC 메시지가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체적으로 요 TCP/IP 개념으로 했을 때 여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되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어퍼 레이어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을 합쳐서 네트워킹 서비스로 정리하고,
요 맥 계층에 대해서 LLC랑 맥이랑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저희가 해서 LLC 서브 레이어, 맥 서브 레이어로 이렇게 정의하고 밑에를 이제 피지컬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하단에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802.11.p 프로토콜이에요. 802.11.p 프로토콜이고 이제 IEE에서 이제 얘기하는 IEEE 1609 프로젝트가 1609 그 프로토콜이 들어오는데 IEEE 1609가 이제 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까지 쭉 이제 이 프로토콜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IEEE 1609의 0은 이 웨이브에 대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있어요.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있고 IEEE 1609 1번이 해당하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예요. 이쪽 .1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시큐리티에 관련된 게 IEEE 1609.2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해당하는 게 IEEE 1609.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데이터 링크에 해당하는 게 IEEE 1609.4로 해서 웨이브에 속한 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예, 좀 정하기가 좀 애매한데, IEEE 1609.0은 아키텍처 구조라고 했어요. 구조를 이제 정의한 거고, 1609.1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통해서 리모트 매니지먼트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관리 포인트고, 1609.2가 여기 보면 전체적인 시큐리티를 관련하고, 1609.3이 네트워크 관련된 거를 관여하고, 1609.4가 데이터 링크에 있는 게 멀티 채널을 관여해요. 예전에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외우고 학습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필요하면은 DSRC는 뭐 예전에 뭐 DSRC랑 웨이브까지도 비교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DSRC는 이제 많이 안 쓰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웨이브랑 LT VTX나 이 VTX 정도를 이제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개념을 알 상태에서 LTE V2X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LTE V2X는 아까랑 이제 개념이 똑같은데,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아까 그린 거는 얘네는 이제 기지국이 아니에요. 어떠한 그 폴대라고 하나 어떠한 자동차와 통신하기 위한,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 인적 근처에 있거나 뭐 그런 어떤 인프라들이죠. 근데 LTE로 가는 순간에 얘는 이제 기지국이란 개념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기지국이 들어가는 거죠. 이노드 B가 되겠죠. 이노드 B에 이제 기지국 개념이 나오는 거고, 기지국 간에 자동차 간에 이제 통신을 해요. 뭐 자동차 간에도 통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LTE V2N 통신은 멀티캐스팅을 지원한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아까 제가 언급한 이런 그림은 어떻게 보면 1대1 통신이고, 1대1 통신에 대해서 이제 유선으로 연결된 것과 연결된 건데, 이는 그 LTE망을 이용해서 그 멀티캐스팅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뭐 외부에 이렇게 만약에 신호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있다 하면 신호등과 사람 간에도 연결해서, 사람이 없으면은 신호등이 계속 이제 빨간색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어떠한 그 버튼을 누르거나 신호를 보내면은 이에 대한 신호가 동작이 돼서 LTE망 타고 자동차가 뒤에 오는 차가 뭐 천천히 오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V2V라든지 V2P라든지 이런 것들이 LTE를 통해서 D2D로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라는 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LTE망을 얘기하면은 3GPP에 얘기가 나와야 되고, LTE 릴리스 12부터 릴리스 13 정도의 D2D 통신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D2D 통신을 갖다가 쓴 게 LTE의 V2X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2D는 그
릴리스 12와 13이고 여기에 대한 V2X 기술이 릴리스 14번하고 릴리스 15번의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LTE 기지국 하고 차량 또는 인프라의 요청 시 우선순위 지정이 가능해요. 우선순위 지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존의 장점은 뭐냐면은 LTE는 깔려져 있으니까 기존에 운영 중인 주파수 일부를 안정적으로 재할당 가능한 거죠. 기존에 있는 주파수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밀도 차량 환경, 이게 이제 웨이브나 이제 DSRC랑 이제 틀린 건데, 웨이브나 DSRC는 단순하게 자동차에 대한 어떤 과속이라든지 요금 관련된 건데, 얘는 이제 고밀도 차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게 TTI라는 개념이 나와요. 트랜스미션 타임 인터벌. 수준의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뭐랄까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다. 완벽하다는 건 뭐냐, 뭐 미리세컨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5G로 갔을 때 대응이라든지 레스판스 속도가 자동차의 어떤 사고나 그런 거를 방지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eV2X가 나오는 거예요. eV2X가 5G 기반의 이제 V2X 통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릴리스 14라든지 릴리스 이제 15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5G의 뉴 라디오로 가는 거죠. 뉴 라디오 쪽으로 이제 연동이 돼서 이제 릴리스 16에서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핵심 기술이 뭐냐? 핵심 기술. 기존 통신과 호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4G에 쓰던 인프라를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웨이브라든지 LTE, V2X 이런 것들과 호환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 내의 데이터가 급증을 하더라도 5G의 밀리미터 웨이브, 밀리미터 웨이브는 뭐 별도로 다룰 거니까 별도 챕터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용해서 이 교통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교통량과 무관하게 뭐 한 10의 6승 정도까지 고밀집이 지연되니까, 그래서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정밀이라든지 어떤 축이, 그런 것들이 딴 데보다 이제 강력하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표가 웨이브랑 LTE V2X랑 그 5G E2E 요게 이제 정의된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받아보시면 되는 건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번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인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웨이브 기술, DSRC는 생략하겠습니다. 웨이브 기술이 있고요. 웨이브 기술. 그 다음에 LTE V2X 기술이 있고, 5G E V2X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면 표준은 어디서 정했냐? 얘는 IEEE에서 한 거예요. 802.11p 기반. 802.11p가 이제 피지컬 쪽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802.11p랑 여기 1609 있잖아요. 1609 0번, 1번, 0번부터 뭐 4번까지 정의가 되어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토콜을 정의한 거고요. LTE V2X는 당연히 3GPP에서 정의한 거고, 이제 릴리스 14에서 완료가 되는 거고요. 얘도 3GPP에서 정의가 되는 거고, 얘는 릴리스 16에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기반이 됐는데, 기술 기반은 아까 그 DSRC가 900MHz고, 그 무선 환경이고요. 얘는 이제 와이파이에서 온 거예요. 와이파이. 그래서 이거를 무선 랜 환경에서 왔다라는 거고, 얘는 당연히 4G에서 온 거고, 얘는 5G 뉴 라디오고, 그래서 얘는
이 노드 B 환경이 되는 거고 얘는 G 노드 B 환경이 되는 거고요. 쓰는 기지국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당 주파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은 얘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5.9GHz의 대역폭이 약 10MHz, 얘는 LTE 대역을 사용하고 10MHz, 보통 10MHz, 얘는 5G 대역을 사용하고 28GHz가 이제 대역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속도는 얘가 최대 54Mbps가 나와요. 54Mbps, 최대 54Mbps. 얘는 20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캐리어에서 이제 20메가까지는 가능한데요. 그거 기준에서 봤으면은 얘는 뭐 100Mbps까지는 쓸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거고, 얘는 5G 기준으로 해서 20GBps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연이 중요한 거죠. 레이턴시라고 하고, 지연은 얘는 10ms 이내에 지연이 발생합니다. LTE VTX는 160km/h, 얘는 500km/h에서 5G랑 똑같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정밀도가 있어요. 위치 정밀도가 얘는 50m 정도의 정밀도를 갖고, 얘도 50m, 얘는 약 0.1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송 범위가 있어야 되죠. 전송 범위가 얘는 뭐 1km 이내, 어떤 톨게이트 들어오기 직전, 얘도 한 수 킬로미터인데 얘도 거의 뭐 1km 정도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얘는 수 킬로미터 정도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V2i라든지 V2V가 되는 건데요. 뭐 얘도 V2V 다 지원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걸 지원하는 거예요. 기본. 얘는 아주 우수하다, 얘는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일로 갔을 때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LTE V2X는 차량이 고밀도 환경에서 좀 미흡한 거예요. 차량이 아주 많은 거,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5G에 이 V2X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 미리세크 이하의 초저지연, 고신뢰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V2X가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28GHz의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용한 초광대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기반이 되는 그 기반 기술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해서 이러한 트래픽을 이제 별도로 그 서비스를 별도로 수정해서 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웨이브, L2, LTE VTX, 5G, VTX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거, 주파수 대역, LTE, 5G, 54메가, 100메가, 20kbps,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사 서브노트를 보겠습니다. 네, 학교 가신 기술사님의 셀프 테스트를 퀵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단답형으로 CITS 나오는 경우 개요 잡아줬죠. ITS에 대한 그 개념,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예방 증가에 대한 효과, IoT 기술과 융합으로 협력 IoT 기술이 ITS 기술을 진행 중이다. 개념, 협력 ITS 개념은 교통 시스템으로서 교통사고 예방과 시스템으로 사전 인식을 통해 예방 위주의 첨단 교통 시스템이다. CITS의 주요 기술과 차량 통신에 대한 기술이다. 뭐 개념적인 거 잡아주시면 되고, 핵심은 뒤에 있는 거죠. 구성도에서 V2V, V2I, V2N 등 최대한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RSU까지 언급해줬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밑으로 오면 되는 거고요. 그게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관제센터 그대로 와서 관제센터, 각종 교통정보 수집 전송, RSU, 이 RSU가 또 그대로 와서 로드 통신 인프라, OBU, 온보드 유닛이죠. 차 안에 있는 차량 내의 온보드 유닛, 교통 감지에서 기존 ITS 정보, 교통 감지 설비, 주요 차량 통신 기술에서 웨이브랑 CVTX를 언급했고요. 웨이브는 와이파이 기반의 차량 무선 통신, C는 셀루러 기반의 차량 무선 통신에서 뒤에 걸 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802.11P 기반, 셀루러 기반 수십 킬로,
안정성, 커버리지, ITS 설비, 실증 서비스 등에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그 서술형으로 푼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정리한 것처럼 여기 웨이브, CVTX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6줄로 해서 4차 산업혁명 등등등 있고 차량 운행, 자율주행 등등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와이파이 기반의 웨이브와 셀러러 기반의 CVTX 기반의 기술로 차세대 ITX 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하다. 개념, ITS 환경은 도로 교통 정보를 통해 교통사고 감지하고 인명피해, 교통 흐름 개선 등 시스템에 대한 차량 통신 기술이다. 구성도 아까랑 비슷하죠. 요게 이제 단달병도 그대로 있는 거고 요 구성 요소가 또 그대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율주행 통신 기술의 필요성.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은 자율주행 통신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뒤에 2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을 풀어줬습니다. 자율주행 개념, 운전자 도움 없이 자동차 스스로 도로 상황을 인지해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기술로서 레벨 0부터 5가 있다. 개념도 카메라 있고 사람이 있고 센서 있어서 얘를 인식해서 이거를 물체에 대한 어떠한 그 거리라든지 그런 걸 탐지한다는 거죠. 구성 요소, 라이다에서 빛을 이용한 사물 간의 거리 인식, 카메라, 영상 인식 기술, 레이더, 점퍼를 이용한 물체 간의 인식, 각종 센서에서 물 안개 센서 등 ADAS 기능에 대한 보조 기능이다. 통신기의 필요성, 센서의 한계, 주변 상황 필요, 센서, 라이다, 레이더의 한계에 날씨 및 거리 한계에 대한 정보가 제작된다. 주변 상황에 대한 필요는 교통 상황의 유기적인 정보 통신이 필요하고 관제센터라든지 RSU 간의 통신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별게 없어요, 안에가. 별게 없는데 이 그림 하나 갖고 계속 풀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가 있고 외부 정보를 통한 신속한 대응 체계에 대한 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부 기술 풀었죠. 무선랜 기반의 802.11p 기반이죠. 기존 DSRC 기반의 802.11p와 IEEE 1609 기술에 대한 접목 방식이다. DSRC 802.11p 1609에서 웨이브가 나왔다. DSRC에서 발전한 거다. 이걸 또 풀었네요. DSRC 5.9기가 802.11p에서 전송기술 접목, 전송속도 재생, 1609 보안 관련돼서 언급해줬고요. 주요 특징, 기술적, 산업적 특징, 그래서 와이파이 언급해줬고 기술 성숙도 우수 등등 해서 장단점에서 범용, 접속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가 단점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보더라도 그림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그 잡아준 그림을 이렇게 자꾸 푸는 연습을 하고 그 밑에 없으면은 이렇게 장단점이라든지 추가적인 걸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웨이브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이제 CVTX를 또 잡아주는 거죠. 요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단답형이라고 할 수 있죠. CVTX는 셀루라의 이동통신 기반의 차량 통신 기술로서 V2V, V2I, V2N 등 다 언급이 되어 있죠. 차량 기반으로 해서 사람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요 내용, 그 내용이 그대로 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또 풀어줬겠네요. V2V 셀루라 통신 커버리지 확장해서 여기 보면 5.9기가까지 언급을 했고요. 사람에 관한 통신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사이드 링크에 대한 어떤 개별 통신 기술이다. 결론 및 동향에서 이건 적당히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웨이브와 CVTX로 해서 이제는 5G로 해서 향후 6G까지 언급을 해줘야겠죠. 이제는. 그래서 위성통신과도 언급이 되고 이를 위한 저지연에서 자율주행까지 확장해 나가야지 최근 트렌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벌써 한 2-3년 된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신 기술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플러스 알파를 적용해 줘야지 최근 동향에 맞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